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병희의 스테이션B입니다. 이제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내연기관들 리터당 몇 킬로미터 가느냐의 연비 싸움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데요. 대신 1리터 기름을 가지고 누가 더 큰 즐거움을 주느냐, 스마일 퍼 리터의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펀카, 우리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미아타와 아반떼 N, 그리고 이번에 막 출시된 GR86까지 정말 재밌는 차 세대를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는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레드콘의 오토크로스와 콜라보를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는 초대형 오토크로스 경기장, 총 50개의 턴 포인트가 있는 약 1.5km 정도 되는 자동차의 기동성을 체크하는 아주 재미있는 코스에 이 차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가장 빠른 기록을 내는지, 와인딩 코스에서는 또 어떤 차가 가장 신나게 탈 수 있는 자동차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마츠다 MX-5 미아타라고도 불리우는 4세대 모델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대 경쟁군 중에서 가장 몸무게가 가벼워요. 무게 마력비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열세이기도 합니다. 가볍지만 그만큼 출력도 더 낮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가벼운 차가 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의 장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롤이 많은데, 오, 어디가. 86도 롤이 많지만 MX-5는 롤이 훨씬 많아요. 자, 1단으로 들어가는 체결된 느낌도 훨씬 좋고요. 간다! 생각보다는 오늘 탄력에 비해서는 언더스테어가 또 많이 납니다. 약간 작은 보트를 타는 느낌이랄까요? 아반떼 N입니다. 한국의 펀카를 대표하는, 그리고 새로운 트랙도이의 등장이었죠. 배기량 2000cc로 동일하지만 이 차에는 터보차저 덕분에 280마력, NGS에서는 심지어 290마력까지 출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는 게 너무 큰 세월처럼 느껴져요. 아까 언더스테어가 엄청 발생했던 구간은 이번에는 언더를 제어하면서 잘 통과를 했고요. 자, 하중이동을 좀 흔들었는데도 이 차가 워낙 지금 PS4S 타이어에다가 광폭이기 때문에 뒤에가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NGS 가자! 이 사이드 너무 안 듣는데? 제가 뭔가 원할 때 꼬리가 잘 말려주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하중이동을 적극적으로 좀 쓰기에는 속도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일단 스티어링이 기어비가 짧아가지고 뭔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의 타감량이 적은 거는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중량이랑 이 휠베이스, 사실 이 니르 같은데 험난한 코스 탈 때는 이게 엄청난 스테빌리티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오토크로스에서 오밀조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차의 크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자, 이번 차량은 GR86입니다. 아까 일반유를 넣고 탔을 때는 사실 차 반응이 영 별로였어요. 힘도 너무 적고 파워 슬라이드 잘 안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 고급유로 일반유 원래 처음 넣어서 온 걸 다 빼내고 고급유를 지금 넣고 다시 한번 세션을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스핀 엄청나게 길게 났고요. 3단. 좋았습니다. 자, 약간 지금 페이스가 흔들리고 있어요. 안돼 집중. 제가 손으로 어떤 움직임을 넣든지 간에 그때마다 아주 솔직하게 이 차는 너울너울 춤을 같이 춰주는 그러한 스타일이에요. 가히 부드러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출력이 막 많이 부족한 그러한 느낌일까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차는 200마력을 넘지 않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의 출력이 약간 부족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요, 이 일반 도로에서 탈 때에도 시원시원하게 속도를 붙여서 올라가주는 적당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중에서 이 차가 엔진 회전수, 실제 퓨얼컷이 걸리기 전까지 돌아가는 회전수도 가장 높아요. 86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낮아서 한 7,400, 7,350 이 정도에서 퓨얼컷이 들어오는 반면에 이 차는 7,500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까지 회전수가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미아타는 4단보다는 3단, 3단보다는 2단에서 차를 가지고 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아반떼 N이나 86만 해도 한 단 더 윗단으로 올리고서 쭉 일반 도로에서 중회전대를 연결시켜가지고 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능숙해졌거든요. 하지만 MX-5는 좀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꼭 RPM을 6,000 위로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건 있다. 이 뭔가 저렇게 롱턴을 돌아갈 때의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은 이 MX-5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차는 어떻게든 돌아 나가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아반떼 N은 정말 묵직하게 찍어 누르고 가기 때문에 내가 속도만, 너무 비이성적인 속도만 올리지만 않으면 미끄러질 일은 없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고요. 86 같은 경우에는 롱턴을 만나면은 이거 어떻게든 내가 잡으면서 잘 요리를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는 이런 긴장감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빠릅니다. 진짜 전천후에서 빠를 수 있는 자동차. 정말 오늘같이 이런 날씨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서 전천후라고 하는 거는 날씨뿐만 아니라 어떤 드라이버가 이 차의 운전대를 잡더라도,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을 제어하는 그런 어떤 숙련도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차의 페이스는 사람들을, 그리고 도로들을 그렇게 특별히 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와. 이런 코너에서 정말 끈끈하게 앞머리가 따라붙는 이 느낌 있잖아요. 안쪽 바퀴를 하나 번쩍 하늘에 들어 올릴 정도까지 횡지를 찍어 넣을 수 있다라는 이 느낌. 지금도 뒷바퀴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런 느낌은 진짜 앞바퀴 굴림에서 이런 재미를 추구한다라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워낙 이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인 그립을 높여놓은 자동차예요. 요즘 나오는 고성능 모델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어떤 제작 공식을 그대로 동일하게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렇게 타이트하게 스티어링을 감아야 될 때에는 그거에서 오는 저항감, 그리고 또 N모드가 주는 추가적인 이 운전대 무게의 어떤 증가, 약간 좀 과한 느낌은 좀 있거든요. 원래 운전대 무게가 묵직해서 우리가 좋아했던 이유는 단순히 이 무게가 묵직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묵직한 것이 오는 원인, 즉 높은 타이어의 어떤 그립과 그리고 또 타이어가 그 비틀릴 때 오는 그 비틀림 저항이 무게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무거운 걸 좋아했던 거지, 단순히 스티어링이 쉽게 안 돌아가서 좋아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커스텀에 들어가서 스티어링을 가장 가볍게 주는 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완전 젖은 노면에서도 어필해서 엑셀만 떼면은 오버스티어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는 자동차가 정해지면 태생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운전하느냐, 어떠한 환경에 차가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차가 언더도 낼 수 있고 오버스티어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FF 차량은 무조건 언더 성향을 갖고, 그리고 FR 차량은 무조건 오버 성향이 쉽게 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고요. FR 차를 가지고도 주구장창 언더만 내는 드라이버들도 있고요. FF를 가지고도 오버스티어를 유도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젖은 노면에서 NGS 쓰면은 휠스핀이 얼마나 날까요? NGS 코너 구간 휠스핀 없어요. 아, 진짜 저 코너 카빙 디퍼런셜 비영환 형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이 코카디 덕분에 젖은 노면이라고 해도 정말 저렇게 추가 부스트를 거는 N모드 NGS를 쓰면서도 풀 가속했을 때 그때에도 사실상 궤적이 앞쪽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만난 세대 경쟁 차량들을 번갈아 가면서 쭉 타보다 보니까 확실히 아반떼 N은 고급스러워요. 이 차의 승차감이 단단하다고요? 아니요, 이 차의 승차감은 진짜 고급스럽고 가족을 태우기에도 미안하지 않을 정도라고 이 세대 중에서는 보여집니다. 이게 진짜 가족을 위한 자동차죠. 아반떼 N의 재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순간순간 차의 모션을 수정하는 이런 재미보다는 레일을 깔아놓고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잖아요.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이 차는 코너 중간에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거의 일정하게 어떤 큰 요동 없이 차의 모션을 그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페이스의 증가, 거기서 오는 어떤 드라이버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의 재미를 찾아야 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일단 스포츠 주행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아니면은 트랙 주행과 공도 주행의 비율, 공도 쪽의 비율이 일반 도로 쪽에 이 사용 목적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는 아반떼 N이 꽤 괜찮은 추천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2.4 엔진의 엔진 회전 반응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중회전 영역대에서의 어떤 토크 딥을 완전히 없앤 건 아니지만 토크 자체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토크 딥은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중간에 정말 이렇게 약간 숨을 멈추는 것 같았던 구형의 2.0 엔진의 그런 특성은 거의 상당 부분은 다 걷어냈습니다. 확실히 NGS를 쓰다가 이 차를 타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 밋밋한 느낌들은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진짜 이 회전 질감 하나만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로 옛날에 제가 RX8을 탈 때 그 9000rpm까지 돌던 자연흡기 로터리 엔진의 그 회전 질감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강한 토크는 아니지만 무한 회전할 것처럼 쭉 올라가는 이 느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 7400rpm이라고 하는 낮지는 않지만 낮은 회전수처럼 느껴지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확실히 폴랑폴랑 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진득하게 도로에 붙어있기보다는 자꾸 이게 소풍 가는 날 들뜬 아이 마냥 차의 이런 움직임들은 생각보다 상하로 많이 움직입니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GR86의 피칭 정도, 고개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쳐박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선명하고 또 그 각도에 따라서 차의
스티어 특성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하중을 조금 더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자연스럽게 오버스티어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엑셀을 통해서 아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게 아마 이 GR86이 1세대 구형 86, 그 86과 비교되는 가장 큰 운동 특성인 것 같아요. 차가 어떻게 앞뒤로 각도를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언더, 뉴트럴, 오버스티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폭넓게 조정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정작 오토크로스를 진행할 때 정말 1단, 2단에서 스탑앤고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언더스티어 경향이 좀 많이 보였어요. 자세조 장치를 다 끄고 탔음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진입하는 터닝 과정에서의 약간의 그 푸시언더 성향은 그 약간 운전의 재미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오늘 노면이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럿 스포트 타이어와 약간 이렇게 구마감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앞쪽 그립을 조금만 높여주면 이 차는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지금 215mm 예전과 동일한 이 트레드 폭을 가지고 있는 타이어를 달고 있거든요. 구형도 215, 17인치 스펙이었지만 지금 이번에는 215에 18인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 접지 면적은 비슷하지만 전후 접지면은 조금 더 넓어지기는 했을 거예요. 인치수가 넓어졌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방향 그립보다는 횡방향의 그립을 조금만 더 늘려주는 쪽으로 이 차는 살짝 튜닝을 하면은 아주 재밌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구형 86에도 제가 225mm 짜리 타이어를 끼고서 만족도가 꽤 좋았는데 이 차량도 225나 아니면 235 정도 세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너무 끈끈한 타이어 말고요. 적당한 요 위에서 한 두 번째 등급 정도에 있는 그런 그립용 타이어 같은 거를 써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세 조장치가 켜져 있는데도 지금은 오버스티어가 막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듯 자세 장치를 껐을 때 언더가 날 수도 있고 자세 장치를 켰는데도 오버가 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이러한 스티어 특성은 매 초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차에 걸리는 네 바퀴의 하중 상태, 그리고 차에 걸리는 관성,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 움직이는 특성입니다. 지금도 무게가 더 실제로는 줄지는 않았지만 체감적으로는 더 가벼워진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150 이상에서의 고속 코너에 진입할 때 사실 그런 과정에서는 저기서 끈적하게 물고 들어가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흩날아가듯 날아가는 거는 아닐까? 약간 이러한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초고속 코너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속도를 좀 줄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저속 구간에서의 이 코너를 빠져나올 때 트랙에서 정말 출력을 거의 다 쥐어짜내면서 직선주로를 향해서 빠져나갈 때의 그때의 느낌은 확실히 구형보다 더 상쾌해졌어요. 이 쉬프팅의 감각은 조금 더 가볍고 절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구형이랑 이 기어 레버의 느낌은 바뀐 게 없는데 뭔가 이 스포츠카 세그먼트에서 좋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약간은 좀 뭐랄까 좀 걸리적거리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살짝은 있거든요. 가장 먼저 간단하게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 일단 저 끝에 있는 MX-5가 가장 불리한 이 파워 웨이트 레이쇼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느린 가속력을 보여줬어요. 6.7초. 그리고 그 뒤를 GR86이 약 6.5초대의 기록을 내면서 둘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첫 번째 시도에서는 5.7초를 가볍게 찍더니 타이어가 데워진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는 5.5초까지 기록이 향상이 됐습니다.
결국에 가속력에서는 각 모델들이 이 무게 대 출력비를 그대로 반영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오토크로스 안에 들어와서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반떼 N의 기록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아반떼 N은 공교롭게도 이 아반떼 N을 테스트할 때에는 비가 오고 노면이 좀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웻 노면과 드라이 노면은 랩당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아반떼 N의 기록은 이 옆에 있는 GR86의 기록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GR86이 1분 57초 2를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오토크로스에서 압도적으로 빠른 페이스를 보여줬던 차는 결국 가장 가벼운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던 미아타 MX5였습니다. 무려 1분 55초 5의 기록으로 GR86과 약 1.6초 정도 되는 갭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그럼 미아타가 가장 재미있는 자동차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이 운전자의 경험은 사뭇 달랐습니다. 자, 일단 이 아반떼 N, 사실 이 차는 다루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누가 타도 빨리 살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항상 일정한 스티어 특성을 보여줬던 자동차. 무게는 비록 좀 무겁지만 워낙 타이어의 그립이 좋기 때문에 끈끈하게 언더스티어도 굉장히 좀 적게 발생하면서 오토크로스 트랙을 젖은路면에서도 공략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자동차였습니다. 한편 MX5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그 과정 자체를 제가 완전히 즐기지는 못했어요. 아주 그립으로 정통적인 모범적인 주행을 할 때 가장 빠른 기록을 보여주는 차였는데, 생각보다 엔진 토크가 높지 않아서 엑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꼬리의 궤적을 수정하는 이러한 자유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GR86 같은 경우에는 랩타임이 딱 중간 영역대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차는 원하는 모션을 언제든지 수정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을 충분히 전달해주는 그러한 성격을 잘 보여줬어요. 쉽고 그립이 끈끈한 차, 그리고 정말 그립이 약하지만 정말 너울너울거리지만은 그거를 절제하면서 잡아내야 되는 그런 자동차.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음껏 미끄러뜨리면서 자꾸만 뭔가 드리프트를 유도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일반 공도에 갔을 때 이 연비를 비교했을 때에도 순위는 예상대로 가장 안 좋은 연비 5.0kg 아반떼, 그리고 약 10% 정도 더 좋은 연비를 보여줬던 GR86, 그리고 무게가 가장 가벼웠던 MX5가 6kg대가 넘는 연비를 기록하면서 처음에는 저도 MX5 쪽으로 손을 들어줄까라고 기울어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다시 한번 레드콘의 오토크로스 트랙을 탈 거면 뭘 타고 들어갈래? 라고 한다면 저의 선택은 GR86일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여전히 개구장이 같고 장난스럽고, 그리고 운전자가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펀카에서는 아주 박빙의 승부였지만 GR86에게 그 영예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